탑5 시네마 애매하다 애매해 연애 빠진 로맨스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직 다 보진 못했고 조금씩 보고 있어요. 조금씩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 네, 손석구 배우님. 손석구 배우님이 주연이기도 한 영화여서 네. 이 영화를 선정했고 혹시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100일 전이 언제인지? 이때쯤 아닐까요? 네 맞아요. 9월 20일인가? 지금 지났네요? 지나긴 했는데 어머. 요때 이 연애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크리스마스 때 네. 이 썸도 타고 좀 소개팅도 하시라고 네. 이런 영화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좀 재밌게 영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짧게 영화 소개해드리자면 주연 배우 두 분은 손석구 배우님이랑 전정서 배우님인데 이 두 분이 정말 좀 독특하게 만나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제목처럼 네. 로맨스인 것 같은데 연애가 네.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마음이 거짓말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좀 확인하려고 하는 네.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데 이 오해들이 결말은 좀 좋게 끝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행지 또는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알게 된다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어플이라는 무언가 장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서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네네.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사진을 부탁해요? 네. 그러면 그 분이 잘 찍어야 되나요?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여자분들이 일단 감성 컷 이런 거 많이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한 거니까 사진은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 말을 걸기 위해서. 네, 아니면 길을 물어보거나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 생각인데 네. 세진님은 네. 그런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니 왜냐면 네. 세진님이 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조금 좋아하시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런 곳에서 이런 뭐랄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마음이 이렇게 네. 훅 매력적으로 네. 빠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때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었을 때 이런 로맨스라든지 낭만 네. 같은 걸 되게 좋아하세요? 네, 원래는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었어요? 네, 이런 좀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일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다 겪고 나니까 조금씩 겪고 나니까 네네. 이런 일은 잘 없는 거구나라는 게 타협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네. 뭐랄까 세진님한테 말하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책 가지고 있는 여성이랑 마주쳐서 책이 딱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낭만을 꿈꿨어요. 캠퍼스에서. 네. 한 번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가서 그 책장 건너편에 네. 진짜 눈이 부신 이성이 나타나서 저 학생은 도대체 어떤 전공 학생인지 막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낭만을 꿈꾸거든요. 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차에서 네. 반대편에 진짜 괜찮은 이성이 있었던 적. 네. 근데 그 이성이 나를 쳐다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자꾸 쳐다보게 되는 느낌. 네. 그런 건 있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뭐 진전은 안 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와도 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막 빠져들거나 네. 이게 진짜 운명적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자꾸 낭만이 쌓여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낭만적으로 갈 것 같아. 네, 맞아요. 낭만에 빠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 좀 재밌게 한 것 같은데 다음 질문 좀 궁금해요. 이게 세진님은 저랑 세대가 다르니까 네. 연애 트렌드는 지금 어떤가요? 요즘 연애 트렌드는 그럼 자연스러운 만남, 네. 인위적인 만남 요거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인위적으로 만나서 자연스러워진다? 아, 라는 그래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친구를 이렇게 네.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같이 수업을 듣는다거나 네. 아니면 같은 학원을 다닌다거나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조금은 하나의 연결 매체 네. 다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요즘은 어디 뭐 데이트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제가 요즘 데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주변 친구들 어디 가거나 아니면 뭐 SNS에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용산. 용산. 네, 용산. 그 삼각지 쪽인가 보네. 네, 그쪽 아니면 한남동. 한남동. 네, 이쪽에서 데이트 많이. 데이트를 많이 하고 그럼 네. 어떤 거를 이제 주로 많이 메뉴로 정할까요? 우리 때는 파스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통적인 우리 네. 세대 전에는 돈가스 아, 돈가스에서 이제 좀 고급져져서 파스타랑 피자. 근데 음, 지금은 또 새로운 게 생긴다. 뭐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파스타가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요즘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또 고기? 아 고기. 네, 고기 맛집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트하면서 먹고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배부르게 먹는 음식들을 다 찾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디저트 맛집도 요즘 맛집이 디저트는 워낙 많아서. 어떤 거 좋아해요? 뭐 케이크, 마카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먹는 건 다 좋아하는데 마카롱도 좋아하고 케이크도 좋아하고 이게 요즘 당 충전이 도넛도. 될 수 있는 네. 도넛. 네, 도넛도 많이 핫하고. 저는 그 노티드 도넛 좋아하거든요. 아우. 그리고 그게 런던 베이글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게스트 분이 네. 그 물어봤어요. 네. 인스타에 하도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진짜 외국 같다. 네. 그래서 진짜 영국에서 살았던 게스트 네. 분한테 네. 그 런던이랑 비슷한지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 올릴 때는 다들 진짜 여기가 뭐 해외 같아. 근데 진짜 사진으로 봤었을 때 저는 안 가봤거든요. 네. 뭐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베이커리랑 다르게끔 아. 인테리어도 다르고 밖에 촬영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곳 간 거 있어요? 이런 약간 핫플레이스 중에서 이름 있는데. 저는 그런 데를 예전에는 되게 자주 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인스타도 좀 사진을 남기셨나요? 근데 제가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인 것 아. 같아요. 네.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건 자주 찍는데 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의외로 안 찍어서. 그러면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썸을 탈 때 어떤 사진을 남겨요? 그냥 사진을 아예 안 찍어요? 저는 음식 사진 찍습니다. 먹수타네요, 먹수타.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막 음식 나오면 음식 사진 찍거나. 그럼 이 만나는 상대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게 만나는 상대분들도 20대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인스타 하거나 이런 분명히 SNS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인스타만 알지만 요즘 뭐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유튜브도 있고. 네. 만나는 분이라든지 썸 타는 20대는 이런 네. 거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성향이면 좋겠다. SNS의 성향. SNS 성향 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안 하는 네. 사람. 너무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뭔가를 많이 보여주거나 네. 자꾸 남기니까 네. 그런 사람들 있나요? 어때요? 있는 것 같아요. 있긴 해요. 그 자기 전에 꼭 책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SNS를 안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하는데 책만 찍어서 올린다는 건가요? 제가 약간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그 자기의 모든 일상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전까지도 올리고. 그럼 너무 많이 하는 분인 거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 좋은 거네. 네. 근데 20대들은 어때요? 20대 남자분들이 어떤 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 때 30대들은 제 친구들은 거의 네. 안 한다. 네. 우리는 SNS 안 하거든요. 네. 그 세대도 아니고 네. 저는 페이스북도 없었고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이라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됐었고. 네. 요즘 제 주변의 남사친들은 네. 근데 제 주변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세진님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닌가요? 세진님 또 SNS 안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진 않는데 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까지 막 활발하게 하진 않는 것 않군요.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네. 20대 분들 중에서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다행이네요. 네. 계정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들 계정도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개인 계정도 있는데 팔로워 중에 제 친구가 네. 한 명이에요. 아, 계정도 안 만들고 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 20대 분들 중에서도 네. 게시물을 업로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업로드는 안 하지만 네. 눈팅. 네.
그리고 스토리 많이 올리고요. 네, 스토리 많이 네. 올리거나 DM만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네. 30대 네, 아저씨들이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 이게 연애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게스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본 게 썸을 탈 때 그러면 상대 SNS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보는지. 저는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서 그게 없잖아요. 물어볼 일이 없었어요. 그때 네네. 인스타가 활발한 네,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하다 보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올리고 나서 이제 찍으면서 태그를 해야 되니까 너 아이디 뭐야? 해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렇게 많이 그게 가장 팔로우 자연스러울 하는 것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전혀 몰랐던 방법이에요. 진짜. 그냥 사진 같이 찍어야 되네 일단. 뭐 같이 사진을 안 찍어도 먹은 음식이나 네, 먹은 음식이나 찍고 카페나, 나서 이제 네. 같이 그걸 걸어줘야 되니까. 네,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걸 이제 태그를 해줘야 되니까. 제가 스토리 올리는 방법도 몰라갖고 네. 게스트분한테 이거 어떻게 올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 올리고 했어요. 이게 제 나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두려워요. 인스타에 뭔가를 올려놓는다는 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네. 아직까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기들은 디지털로 다 바뀌었는데 감성은 아날로그여서 네. 아직까지 뭐 글 쓰는 거 그러니까 펜 같은 거 좋아하고. 저도 아날로그는 아닌데 뭐 하나 올릴 때 굉장히 고심해서 올려요. 스토리도 그렇고 피드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긴 하군요. 고심해서 고르다 이제 올리다 보니까 네. 잘 안 올리는 안 올리게 되는 거 시간이 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 네.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은요. 이성이 나에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화 안에서도 손석구 배우가 전정서 배우님한테는 네. 그 하나의 칼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네. 거예요. 늦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저한테 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이런 경우 없을 거지만 네. 나중에 뭔가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뭔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어떤 이성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네. 한다면 근데 저는 방송 일도 하면서 네. 이성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이 오면은 바로 캐치를 하는데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잘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희님 말씀처럼 연락이 왔으면 그때는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됐었을 때도 당황하게 되는 거네요. 네.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알아가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같이 하는 작업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끔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네. 그게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 영화에서 똑같이 이렇게 칼럼을 쓰거나 뭐 네. 연애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속 이야기. 영화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흥미롭지만 네. 분명히 이 외에도 다른 무언가 사람들이 지금 접근한다면 비즈니스로 네. 접근한다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적으로 왔는데 네.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랬었을 때 알아채고 나서는 확실히 내가 별로인 상태라면 그렇게 하겠네요. 저는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일로 접근했어도 아닌 건 아니고. 네.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마음에 들면은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썸 타는 남녀가 자주 하는 거짓말. 여기서도 거짓말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이런 거짓말은 나도 해봤다. 뭐 거짓말을 거의 안 치실 분 같긴 하지만 하지만 썸을 타면 저도 이런 거는 네.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안 자는데 진짜 저 방금 머릿속에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나 잘게. 네, 왜냐면 3주 전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잔다 그러고 네. 잠깐 그 1시간 정도라든지 30분 정도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도 안 자지만 그 상대도 안 자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SNS 들어가 보면 인스타는 뭐 접속증 나오잖아요. 또. 그걸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정말 철저한 분이네요.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말 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서도 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딱 치면서 내 시간을 갖고 딱 잠이 들고 돌아오는 네. 게 아닐까. 맞죠? 네. 그리고 또 음식 안 좋아하는데. 아 좋아한다고 하면서 네. 먹거나.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거짓말 많이 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치실 것 같은 게 네. 술에 대해서. 아. 술 잘 못 먹는다 그런 거나 아. 아니면 남자들은 술 잘 먹는다. 아. 여성분들은 오히려 술을 네. 잘 못 먹는다 그러고 네. 남자분들은 나 잘 먹어. 아, 맞아요. 이 반대로 가는 건데 같이 이제 연애를 어느 정도 보면 너 주량이 이 정도 되는지 알고 맞아요. 너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다 알게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썸을 탈 때거나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생각을 읽기 위해서 안 하거나 그리고 많이 하는 게 뭐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서는 남자분들 아예 안 핀다고. 근데 이게 썸일 때는 그렇지만 연애할 때는 더 자주 만나거나 더 많은 걸 네. 공유하게 되니까 못 숨기잖아요. 네. 썸을 탈 때는 그때만 뭐 며칠 안 피고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요즘 뭐 가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담배 피시는 흡연자분들을 별로 안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런 분이랑 뭐 혹시 썸을 탄 적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흡연자와 썸을 탄 적도 없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단절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지인들한테 말을 할 때 난 담배 피는 사람은 싫다. 아, 하고.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랑 접점이 네. 사라진 거네. 네,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코멘트 또 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리신데 아직까지 모른다는 게 뭐 아직까지 이렇게 연애와 연애 가치관을 잘 쌓아가고 있으신 게 아닐까. 네. 그럼 요 거짓말 얘기 말고 운명적 만남.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네. 그럼 어디서 운명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아까 제가 뭐 도서관 막 이 캠퍼스에 걸어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세진님이 생각하는 운명적 만남은 어디인가요? 장소, 어떤 상황? 저는 이런 상상을 되게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진님만 많이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다 같이 많이 해요. 말을 안 했을 근데 이게 뿐이겠죠. 성향에 따라서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안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디 새로운 공간을 갈 때 네네. 그런 상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새로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새로 간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 내가 전혀 모르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 네. 사람과 나는 무슨 연이 있으니까 만나게 된 거야. 네, 뭐 어디 새로운 만약에 작품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나는- 생각들이 네, 있는 거군요. 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네. 지금까지는 그 운명적 만남이라 생각하는 게 있지는 않았었던 거죠. 운명적 만남. 근데 첫사랑을 주로 운명적 만남처럼 느꼈었어요? 느끼지 않나요, 다들?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런가요? 첫사랑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진짜 다르니까. 저는 첫사랑이 조금 뭔가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런 낭만이 좀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건 있었어요. 학교 가는 시간에 똑같은 버스를 타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 거기서 계속 마주치는 여자애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빨리 가야 돼요. 네. 집에서 머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한 7시 40분쯤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여자애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5일을 학교 가잖아요. 네. 5일 동안 한 4번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저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운명적 만남을 꿈꿨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애랑 나랑 둘이만 있을 때 그때 그런 걸 느껴요. 그 시간 이 정적인 새벽 약간은 새벽이잖아요. 진짜 딱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네.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데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게 진짜 운명적인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횟수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찰나에 지나가거나 한번 스쳐가는 거는 운명적인 느끼지만 사람 머릿속에 사라지는데 네. 반복되거나 어떤 우연히 인연이 되어가는 과정을 느끼면 네. 그거는 운명적 만남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계속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문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계속 우연히 계속되면 인연이다. 네, 그게 운명적 만남 같아요. 그런 게 왠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뭐 아, 지금 정말요? 아직 어리시니까 계속 생각 많이 하면서 네. 한 번은 생기지 않을까. 자꾸 생각해야 되죠. 아, 자꾸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 어딘가 갔었을 때 내가 뭐 유럽 여행을 갔었거나 아니면 이 국내에서도 진짜 네. 갔었는데 네. 뭔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느껴졌었을 때 네.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지나가요. 음. 그리고 그냥 친구가 되어버리는 건데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참 운명적이다. 어떤 여러 가지 인연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외국 소설 중에 그런 소설들이 많아요. 네. 그런 하나의 우연들이 계속 맞아. 겹치면서 네네. 인연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국 영화에서도 플롯으로 네, 많이 맞아요. 활용되는 네. 예를 들면 어떤 카페에서 만났는데 네. 그다음 그 카페에 지나고 몇 시간 지났는데 어디 가서 버스 정류소에 네. 또 만나고 아, 너무 낭만적인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로맨스가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로맨스 전이 더 설레는 거예요. 아. 사랑이 시작되고 연애를 시작하면 이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썸 탈 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왜냐하면 너무 설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딱 시작되면 서로가 솔직해지는 거잖아요. 너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런 모든 걸 다 알아. 신비주의가 사라진 거죠. 그쵸. 설레지 않은 네. 거죠. 얘 전화 올 건데 이제 전화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아하는 마음들은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 마음의 뭐 두근거림이 네. 썸 탈 때와 연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질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연애나 썸을 타면서 나의 가장 큰 변화. 이 영화에서는 손석구 배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자기가 하기 싫었던 것들도 전종서 배우를 만나면서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아마 이 마지막 클로징쯤에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러면서 난 너한테 진짜 진심이었어. 네. 있을까요 혹시? 가장 큰 변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원래 아침잠 많은데 모닝콜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아니면 뭐 원래 밤잠이 많은데 이 밤에 굿나잇 통화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 가장 큰 변화? 저는 생각한 게 원래는 뭔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거였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연락이 올 때는 내가 그래도 빠르게끔 네, 답장을 기다려주니까. 해주거나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저는 마음이군요. 그리고 또 제가 연애를 하거나 썸이 생기면 다 티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주변에서 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얼굴에서. 예쁘게 꾸미거나 네. 나도 모르게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네, 그리고 혼자 웃고 전화를 있고. 또 많이 한다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는 거군요. 네, 맨날 너 세진아 너 전화하면 왜 이렇게 통화 중이니? 라고 하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거 있어요. 진짜 밤 늦게까지 전화한 적 최근에. 저는 진짜 많아요. 아, 최근에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몇 시간까지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이 했었을 때 네. 한 10시간 했거든요. 10시간이요? 10시간은 안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뭐 밤 10시에 시작해서 한 10시간은 아닌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해 뜰 때까지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지금 저도 못하죠. 체력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세진님이 막 대화의 주제를 많이 던지는 거 아니면 그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던져요? 딱히 이야기를 던지지 않아도 네. 전화가 계속 이어지는. 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네, 있어. 네, 네. 저도 해봤으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못 보니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못 보거나 네. 이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그때 전화를 통해서 감정을 네. 채우고 네, 근데 그 전화가 끊어지면 아쉽거나 네, 원래 처음에는 하다가 자야겠지 생각하는데 네. 너무 재밌으니까 잠자는 것보다 오늘 내가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 언제 잘 수 있을까 하는데 계속 잠을 안 자. 근데 저는 어릴 때 네.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들킨 게 아, 지금은 통화가 무제한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전화 요금이 막 나온 거야. 아, 엄마가 이제 연애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그 어릴 때는 엄마가 전화 요금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 연애라든지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조금 뭐랄까 내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통화를 오래 하면서 오래 하는 거. 네,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이제 딱 두 마디 대사만 해요. 서로. 아, 진짜 보고 싶다. 이 대사만 하는데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 봐? 보고 싶다 하는데 이 대사만 해도 시간이 올해 시험 끝나고 훌쩍. 볼 건데 뭐 그런데 아, 보고 싶다. 1시간 뒤에 볼 건데. 아, 막 1시간 계속 볼 보고, 건데. 네. 계속 그렇게 말하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춘이었죠. 지금도 청춘인데 설렘과 마음의 두근거림과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통화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즐겁고 좋은 얘기를 했지만 네. 실연의 아픔을 겪고 나면 네. 무엇부터 하는지. 우리가 연애하면 솔직히 이별, 실연 이런 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결혼하지 않은 이상. 네,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별을 겪거나 실연을 겪었을 때. 저는 그 감정을 오로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오로지 몸으로 다 마음으로 감정을 네. 다 느껴버려서 울거나 네. 내 기분을 어느 정도 다 바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그 이제 실연하면은 5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그런 여자들은 울고 네. 분노하고 체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거를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한 번에 가요 그냥. 그냥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네네. 그것만 생각하고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 그런 가정들이 없으면 네. 후폭풍이 한 번에 훅 온다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울 거 울고 화낼 거 화내고 다 하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는 편인 것 실연의 같아요. 가정 중에 네. 5단계든 이런 가정들을 분명히 한 번쯤은 네. 내가 내 몸에서 거쳐 지나감으로써 네. 그 사람을 이제 맞춤표를 찍었다. 네. 나는 이제 이 사람 생각 안 할 거야라고 네. 될 수 있는 거네. 네. 근데 그런 가정이 없으면 다시 한번 리셋이 되는 거네요. 그 과정이 울다가도 없으면 네. 또 남 탓하는 거. 네, 그 과정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날 수가 있고 저는 연애나 뭐나 다 후회랑 미련이 안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실현을 좋은 하면 거예요. 네, 실현을 하면은 그 순간에서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울 거 울고 화낼 거 화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현하고 나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글을 써놨어요. 연애에 대한 글. 그리고 이 글을 지금 게스트 분들 중에서 몇 분 보셨고 같이 하는 DJ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이야기들이니까. 네. 근데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딱 맞춤표가 지켜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 글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보여주고 나면 내 마음을 딱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만나서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저는 만나서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글을 한 달, 2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딱 적고 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원래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쓰나 봐요. 그런 이 영화에 맞는 장문법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전엔 시리즈로 제가 올렸었어요. 이런 이별에 관련된 시리즈. 네. 사람들이 썸 타는 것보다 네. 이별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별을 하는 글을 되게 좋아하는 걸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도 이별을 했었을 때 네. 오로지 내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썸을 타는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레고 두근거림. 네. 근데 이별의 모습은 네. 100가지, 200가지 다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의 이별을 겪어봐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제 주변 사람들도 한 사람과 한 명의 이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이별을 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련의 아픔을 좀 이겨냈던 게 아닐까. 되게 우울해졌어요. 왜요 또? 시련이라고 하니까. 근데 네. 우리가 뭐 이런 연애에서 마무리는 또 시련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짧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색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드라마 네. 주제로 나왔던 네, 것 중에서 네. 제가 가져왔어요. 연애랑 로맨스 영화 네. 중에서 친구가 소개팅을 데이트하러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아, 나 오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네. 부탁하는 거죠. 세진아 너가 좀 나가줘. 저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오히려. 네, 웬만하면은. 근데 정말 친구한테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나 못 나가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긴 할 거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막 붙잡으면서 나 진짜 너가 나가줘야 돼 뭐 이러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울면서 부탁하면 나갈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여리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건 그냥 궁금했었어요. 네.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네. 내 소개팅이 아닌데 나가는 거. 네. 그러면 소개팅을 한다면 이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짧게 그냥 딱 장소만 알고 나가는 게 좋아요? 저는 소개팅을 이제 연락을 좀 하다가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맞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진짜. 연락을 최대한 짧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만나서부터 된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낯을 가릴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알고 지낸 사이에서 만나야 네. 그 만나서도 얘기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 풀리거나 것. 조금 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이런 적은 없을 건데 네.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본에는 원래 첫사랑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 어떨지인데 네. 첫사랑의 연애 소식을 들으면 어떨지. 왜냐면 소식을 지금 들으면. 나이에 맞춰서 네. 내가 만났던 첫사랑 아니면 첫사랑 아니면 전 연애 근데 나는 아직 안 만나고 있는데 이게 첫사랑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이었을 때는 제가 네. 상상하면서 어떨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 상상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맞죠? 이게 계속 네. 무한 확장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희님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첫사랑의 연애 소식. 연애 소식을 들었냐 네. 들었을 때는 나는 홀로인데. 네. 화가 화부터 날 것 같아요. 네, 화부터 솔직히 날 것 같고.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가 상상이 원래 안 되잖아요. 네. 내 옆에 있었던 모습들이 더 많은 기억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질투인지 뭐랄지 모르지만 이게 한 번에 딱 올라왔다가 서서히 가라앉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미움일 수도 있고. 이게 헤어질 때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그럼 소식을 비슷한 들으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전 남친을 이제 전 애인을 이제 사람들이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그러니까. 네, 딱 그런 것처럼 남친이 아니어도 친구가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생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근데 감정이입은 좀 더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감정이입을 잘해가지고 또 연기를 하시는 분이어서 이 감정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세진님은 어떠셨어요?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조금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해도 이런 얘기 하다가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잖아요. 네, 또 뭐 고민 상담 정도는 많이 했어도 이렇게 힙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해봐서 또 저를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제가 좀 콕콕 집어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진님이 생각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뭐 모여져 있다 해야 될까? 네. 그런 분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도 네. 어느 정도 이 단계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거쳐서 나오겠지만 네. 이 말문이 막히지 않게끔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나 아마 네. 듣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 즐겁잖아요. 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네. 우리가 평생 아니면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네. 사랑, 연애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계속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네. 연애 예능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오늘 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눠주셔서 저도 좋았고 네.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듣고 나서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좀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첸리 살롱 친절한 당신께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